2025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거웠다. 김철수 29. 그의 젊은 어깨 위에는 켜켜이 쌓인 도시의 피로가 만성적인 통증처럼 따라다녔다. 경쟁과 욕망, 타인의 시선으로 점철된 일상. 이 모든 복잡함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탈출구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도피처는 바로 자연이었다. 스스로를 아웃도어 전문가라 칭할 만큼 캠핑과 자연에 능숙했던 그는 모든 장비를 짊어지고 인적이 끊긴 오지로 향했다. 이번 목적지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강가 옆 모래사장이었다. 며칠 전부터 구글 지도와 위성 사진을 들여다보며 점 찍어둔 곳. 물 한 개가 자주 끼는 특이한 지형, 모래밭 앞 강가 너머로 병풍처럼 드리워진 아득한 절벽, 그리고 그 위에 울창하게 늘어선 낡은 나무들이 그의 고독한 모험심을 자극했다. 다른 사람들은 찾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그곳에서 철수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강가에 도착한 철수는 숙련된 솜씨로 텐트를 설치하고 짐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능숙한 전문가에게 캠핑이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약속이라도 한 듯 물 한 개가 스멀스멀 강 위로 피어올랐다. 이내 모래사장까지 낮게 기어들어와 주변을 온통 희뿌옇게 물들였다. 몽환적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분위기. 그는 피곤한 몸을 텐트 안에 눕히려다 한두 방울씩 톡톡 떨어지는 빗소리에 결국 차 안으로 몸을 피했다. 시트에 등을 기댄 채 노트북으로 영화나 볼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창 너머로 희뿌연 안개에 쌓인 두 그림자가 보였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두 남자였다. 불청객이었지만 이런 오지에서 마주친 사람이라는 사실에 철수는 묘한 안도감마저 느꼈다. 어둠과 안개, 그리고 완벽한 고독이 주는 스산함은 예상보다 강했다. 저기, 혼자 오셨습니까? 저희도 여기 근처에 캠핑 왔다가 불빛이 보여서요. 괜찮으시면 같이 술 한잔 어떠실지. 두 남자는 살가운 태도로 자신들을 소개했다. 한 남자는 인상이 좋고 좀 더 유쾌해 보이는 영호로 다른 한 남자는 좀 더 과묵하고 눈빛이 차가운 준수였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움을 달래려는 인간의 본능이었을까? 세 남자는 불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다. 안개가 자욱한 강가를 배경으로 낯선 이들과 나누는 술은 묘한 기시감과 함께 일탈감을 안겨주었다. 영호는 유쾌하게 캠핑 경험담을 늘어놓았고 준수는 대부분 침묵했지만 간간히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복잡한 도시에서 도피해왔건만 이곳에서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이들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영호와 준수는 먼저 일어나 짐을 정리하고 자리를 떴다. 철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짧은 아쉬움을 느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뒤 도시로 돌아온 철수는 다시 일상에 적응하려 애썼다. 여전히 피곤했고 캠핑의 기억은 아련했지만 분명 좋았던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무시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으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경찰서라는 말이었다. 김철수 씨 맞으십니까? 얼마 전 강가에서 캠핑하셨죠?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겠습니다. 경찰서라는 말에 철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려 했던 그에게 현실의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그림자가 들이닥친 것이다. 무슨 일인지 도무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혹시 그날 밤의 술자리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기억은 꽤나 흐릿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철수는 굳은 얼굴의 형사를 마주했다. 형사는 그날 밤 강가에서의 행적을 꼼꼼히 물었고 철수는 기억을 더듬어 두 남자와 술을 마셨던 일을 설명했다. 그런데 형사의 다음 말이 철수의 뇌를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김철수 씨, 그날 밤 김철수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철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인가? 분명 두 명이었다. 영호와 준수 두 남자. 철수는 반사적으로 항변했다. 아닙니다. 두 명이었습니다. 영호 씨랑 준수 씨랑. 형사는 무표정하게 말을 이었다. 다른 한 명은 김철수 씨가 술을 마시기 훨씬 전에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그 캠핑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김철수 씨가 영호라고 기억하는 그 사람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철수를 강타했다. 시신? 그럼 자신은 죽은 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말인가? 그 순간 형사의 입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왔다. 영호 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시신이 텐트나 차 안쪽이 아니라 강가, 그것도 물가에 반쯤 잠긴 채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건 타살이고 범인은 자백했습니다. 같이 캠핑을 했던 준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호 씨를 죽이고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물가에 옮겨놓았다고 합니다. 철수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살인자 준수와 술을 마신 것은 물론 그 살인자가 죽인 영호의 시체 혹은 귀신과 함께 웃고 떠들었다는 사실. 흐릿했던 그날 밤의 술자리 기억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자 그의 정신은 아득한 공포에 질려버렸다. 그의 아웃도어 전문가적인 냉철함은 산산이 부서졌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현실 감각 자체가 뒤틀렸음을 증명하는 단서들이었다. 그는 억지로 기억을 되짚었다. 그리고 섬뜩한 기억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블랙박스. 혹시 블랙박스에라도 두 남자가 찍혀있지 않았을까? 서둘러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철수 혼자 텐트를 설치하고 빗속에서 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만이 선명했다. 이후 낯선 남자가 접근하는 모습은 찍혀 있었지만 다른 한 명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애초에 블랙박스는 한 사람만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캠핑 의자. 그날 밤 낯선 남자가 두 명이 왔다기에 당연히 의자를 2개 펼쳤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냉정히 기억을 더듬으니 그 과묵했던 준수라는 남자는 자신이 가져온 캠핑 의자를 오직 1개만 폈던 것 같다. 그는 나머지 1개의 의자를 펴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철수 자신은 그저 그들을 위해 의자를 더 꺼내주려 했지만 그들은 괜찮다며 막았고 결국 한 명은 모래바닥에 앉아 있었던 듯 싶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사소한 기억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악몽이 되어 철수를 조롱했다. 자신은 죽은 자와 대화했고 그 시체를 살해한 살인자와 한데 어울려 웃고 떠들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의 이성은 아무런 이상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철수는 깊은 공포와 혼란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미쳐버린 것이 아닐까? 자신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따라다닌 것이 아닐까? 그날 밤 그 강가에서 만난 것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기억, 자신의 감각, 자신의 이성 그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철수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물 한 개 자욱한 강가에서 죽은 영호의 창백한 얼굴이 준수의 무심한 시선 뒤에서 자신을 째려보는 듯했다. 낮에는 사람들을 피했고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인자 같았고 모든 말이 진실이 아닌 허상 같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눈빛은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피폐해진 모습은 그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도시의 피로를 훨씬 능가하는 끔찍한 것이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믿었던 아웃도어 전문가로서의 강인함도 현실을 인지하는 이성도 모두 잃고 미쳐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강가에서의 그 하룻밤 캠핑은 복잡한 일상에서의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잔혹한 현실의 그림자가 들이온 끝나지 않는 악몽의 시작이었다. 철수는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 없었고 세상은 그에게 거대한 기만과 공포로만 존재했다. 그는 영원히 그 강가의 그림자 속을 헤맬 것이다.